홍준표 1억 원이라고 적힌 성완종 전 회장의 쪽지가 나와 파문일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황당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폐막했지만 대중교통 불편은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정부 전산 시스템 활용을 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산행을 하던 등산객이 조난돼 갓갓으로 구조됐습니다. 불법 산행은 위험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옷 안에서 홍준표 1억 원이라고 적힌 쪽지가 나와 파문일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성 회장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며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쪽지에 홍준표 1억 원이란 메모가 나왔습니다. 홍 지사는 성 회장을 잘 모른다며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알아야지 둘이 거래를 하죠. 둘이 1억 정도 거래하려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친밀 한 관계도 아니라니까. 홍 지사는 성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을 2011년 무렵 충청 지역 공식 행사장에서 잠깐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 성완종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성 회장이 전화를 해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완곡하게 거절했고 성 회장은 당선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법조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참 돕기가 어렵다. 그때는 이제 합당을 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됐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잘 대처하시라. 홍 지사는 고 성완종 회장이 자신과 관련한 메모를 남긴 데 대해서는 황당한 일이지만 고인이 악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이 쪽지를 고 성 전 회장이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쪽지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전국 최대 벚꽃잔치인 군항제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관광 창원 선언 이후 첫 벚꽃 축제였지만 대중교통 불편은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양방향 모두 차량으로 꽉 막혀 차들이 아예 멈춰섰습니다. 이 같은 정체는 진해에서 창원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4일 군항제를 즐기러 창원을 찾았던 관람객은 최악의 교통정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경찰이 나와 있으면은 다만 1m고 5m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요. 출발해가지고 1m도 못 움직이고 한 자리에 2시간 서 있다 보니까. 창원시는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대중교통은 어땠을까? 벚꽃 명소만 오가는 셔틀버스는 30분에 한 대씩이고 그나마 40여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창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러나 이곳 어디에도 군항제와 관련된 교통편 안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벚꽃 열차도 하루 왕복 4편에 1,200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 기차역에 12편이 다니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시내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 창원 선언 이후 첫 군항제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선정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이 이게 세무서가 자영업자 아니고 임대 계약서 이런 거 분야하고 해당 안 되고 연금도 안 되고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필수 서류만 해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에 예금 잔액 증명서 등 3가지에 경우에 따라 6가지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원래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제출 서류를 줄이고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통합관리망 사용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사업의 신설 변경 관련 협의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협의가 완료돼야지 그 이후에 이제 경상남도는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내역을 누락하고 신청할 경우 최저 생계비 250% 이하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안 되고 또 부득이하게 그런 마음을 먹고 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다니까. 그럼 그거를 확인하시는 시스템이 사실 안 들어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상남도는 필요하면 신청자의 금융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리산에서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산행을 하던 남성이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가을만큼이나 봄철에는 산악사고가 잦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몸을 웅크린 남성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고립된 57살 윤모 씨가 구조된 시간은 새벽 4시. 조금만 천천히.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 산에서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칠성계곡 주변을 불법 산행해 구조에도 더 애를 먹었습니다. 산행이 금지된 구역을 탐방하시게 될 경우 길이 뚜렷하지 않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난사고 발생했을 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리산에서 적발된 불법 산행은 모두 153건. 샛길이나 산불 위험이 큰 통제구역을 오를 경우 최대 30만 원의 누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등산로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이끼나 낙석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끼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물이끼 같은 거, 또 여기 보면은 지륵 같은 게 있죠. 뻘 같은 거 약간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피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경남 지역에서 신고된 산악사고는 737건. 월 평균 60여 건이지만 계절의 변화가 심한 5월과 10월 한 달 동안은 각 100여 건이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마산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이 작고한 지 올해로 20주기를 맞아 특별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마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은빛 조각 작품이 반짝입니다. 좌우가 대칭된 조각 작품들은 저마다 자연의 생명력을 품은 듯합니다. 관람객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무로 된 걸 직접 보니까 좀 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곡선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조각을 보니까.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의 작고 20주기를 기리는 특별 회고전. 선생의 고향인 마산 앞바다를 담은 회화 작품부터 조각 작품의 밑그림인 드로잉과 채화, 조각상의 원형 석고상까지. 문신 선생의 예술관이 깃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250여 점. 평소 만나기 힘든 나무 조각상 15점도 선보입니다. 빛이나 외부적으로 이렇게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화, 나무 조각 작품들은 거의 전시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수장고에 있는 모든 회화 작품과 나무 조각들이 전시되고 있고요. 20주기를 발판으로 문신미술관은 문신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각오를 세웁니다. 예술 70년 총정리하는 세미나를 서울, 마산 이 지역의 작가들을 발표하는 미술사가들이 와서 할 거고요. 작품이 사실 몇천 점 되거든요. 그걸 전부 정리를 해서 책을 낼 수 있고. 이번 특별 회고전은 오는 7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YMCA 경남협의회 등 경남적 시민단체들이 경남도민 660명의 서명을 받아 홍준표 도지사가 미국 출장 중에 골프를 한 것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와 동행한 주모 씨와의 관계 등을 묻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절차상 위법성과 사업 중복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상급식에 반대하는 사천 학부모 모임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사천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학부모에게 송덕은 사천시장이 전화통화를 하며 반말과 막말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단체가 밀양 얼음골 정상 부근에 대한 등산로 개방으로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와 이어진 천왕산 정상 부근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침식과 쇄골 현상이 나타나는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양경찰서는 지난달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농협조합장 후보 지지자인 54살 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달 3일 한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특정 조합장 후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4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 진양호 상수원 수질이 4년 만에 1등급을 회복했습니다. 남강땡관리단은 지난 2월부터 진양호 수질이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4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 진양호 수질은 그동안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기준으로 2등급을 기록해왔습니다. 최근 경남의 강수량이 평균 이상을 기록하면서 배수가 불량한 농지나 저지대에서는 습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부터 경남의 강수량이 164.6mm로 평년 대비 73mm가 많았고 지난해보다는 51mm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양파 재배 농가는 병충해 예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최고의 클럽을 가려내는 FA컵 3라운드가 내일 열립니다. 경남에서는 경남FC를 비롯해 내셔널리그 창원시청과 김해시청, 직장팀인 넥센타이어가 4라운드 진출을 노리며 일제일 출격합니다. 경남은 강원FC와 맞붙고 창원시청은 전주시민축구단, 김해시청은 부천FC를 상대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건의했습니다. 홍 지사는 어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 대통령이 항공산업 등 경남이 50년을 먹고 살 국가산업단지 3개를 지정해줬다며 감사를 표하고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